여러분 안녕. 클러버스 안녕.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. 미친 척하고 때로는 미친 척하고 라는 행동을, 그러니까 이 미친 척이라는 건 뭐야? 이 사람 미쳤나 진짜? 뭐 이렇게 정말 이거는 센스 없이 완전히 그 기대 이상으로 어떤 걸 하는 게 이 사람 미쳤나? 미친 척한다. 뭐 이런 말 쓰잖아요. 근데 때로는 미친 척하고가 필요하다. 그리고 그 미친 척하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더라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 미국 사람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뭐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, 하나님인지 인공지능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, 그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니거든요.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 이 뇌 속에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하는데,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서부에 가서 철도 회사를 설립해라 라는 메시지를 받는데요. 이거는 누군가가 이 머릿속에서 이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. 근데 이 사람은 회사원이었거든요. 동부에 사는 회사원이었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머릿속에 어떤 메시지를 심어주는데, 그게 하나님인지 뭔지 그 사람은 뭐 모르겠대요. 아무튼 근데 그런 메시지가 들어오는데, 어떤 메시지냐면 서부에 가서 철도 회사를 설립해라. 너무나 뜬금없잖아요.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그 메시지에 응답을 했어. 따라갔어. 이 사람은 동부에 사는 사람인데 부인하고 자식하고 다 해가지고 동부에 살면서 회사원을 하던 사람인데, 그 메시지를 딱 듣고 짐을 다 싸서 서부로 갔어요. 서부로 갔는데 철도 회사를 짓는 게 엄청난 거잖아. 그런데 진짜 그 메시지를 받은 거에 의지해서 아무 은행이나 들어갔어. 큰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그렇게 말했대요. 자기는 철도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야. 그러면서 자기한테 돈을 꿔줄 수가 있느냐,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, 정말 놀랍지? 군말 안 하고 이 사람이 요구하는 그 금액을 대출을 해줬다는 거야. 그 은행에서. 그것도 정말 너무 놀랍죠.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동서 뭐 남북 이렇게 철도를 건립했는데 뭐 몇만 킬로에 달하는 철도를 설립을 했고, 이 사람이 이제 철도 부자가 된 거예요. 이 사람이 미친 척을 한 거죠. 그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철도 회사를 설립할 건데 돈을 꿔달라, 돈을 대출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해줬다는 것도 놀랍지 않아요? 아무튼 미국은 그 당시 누군가가 철도를 깔아주기를 국가에서도 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고 그냥 돈을 대출을 해줬답니다. 아무튼 그 사람은 대박을 거뒀어요. 제가 아는,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장로님 이야기거든요.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. 근데 그분이 예수만 믿고 뭐 이렇게 살던 사람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미국에 이제 사는 사람인데, 라스베가스 이쪽에 이제 부촌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거야.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, 그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그 집을 가서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. 몇 날 며칠을 돌으니까 그 사람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더래요. 가드 같은 사람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비원 뭐 이런 사람. 그러니까는 너무 부자 동네는 이렇게 순찰을 도는 그런 경비가 있나 보지. 그런 사람이 와서 말을 걸더니, 당신 이 집에 관심이 있냐? 왜 이렇게 여기를 매일 아침마다 내가 봤는데 이렇게 도냐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, 그냥 이 집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, 이 집이 때마침 경매로 나왔는데 이 집을 빨리 팔아야 될 그런 상황에 놓였다. 그러면서 너 지금 돈 얼마 가지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그 집이 그런
뭐 경매 올라가고 그런 거는 전혀 모르고 그냥 이걸 돌았는데, 그것도 미친 척이지. 돌면 다 자기 집이 되나. 근데 돌았다는 거야, 매일 아침마다. 그랬더니 한 달 도니까 어떤 사람이 다가와가지고, 이 집이 지금 경매에 넘어간 집이고 아무튼 이차 저차 해서 좀 복잡해서 빨리 팔아버리려고 한다. 이 회사에서 이 집을 이제 뭐 담보 잡은 그런 회사에서 빨리 팔아버리려고 한다. 너 돈 가진 거 얼마 있냐?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집이 10억이면 이 사람 한 5천만 원밖에 없는 거야. 예를 들면이야.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집이니까.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뭐 그 당시 그분이 이제 직업은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완전히 무슨 오징어에서 국물을 뭐 짜낸다는 식으로 아무튼 돈이 얼마 있냐 그랬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했는데, 이 회사가 이걸 진짜 빨리, 이 골치 아픈 집이기 때문에 빨리 팔아버리기를 원했나 봐. 진짜 그 집을 돈 없이 그 집을 그 장로님이 샀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많이 올라가지고 또 팔기도 하셨겠지. 아무튼 그 장로님 미친 척하고 도른 거, 예, 그게 좀 생각이 나고요.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제 첫 직장이 강남역에 있는 정철학원이라는 학원이었고, 그 당시는 그 정철학원이 제일 컸어요. 그 건너편에 뭐 파고다, 이익훈 뭐 여러 학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 당시에는 정철학원이 제일 컸었어요.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력서를 냈는데 답장이 안 와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화 같은 게 안 와. 근데 그때는 나는 진짜 자신감이 엄청나게 뿜뿜하던 그런 시절이라서 보통 이력서를 냈는데 그 뭐 전화가 안 오면 그냥 안 뽑힌 거잖아. 그러면 안 뽑혔나 보다 이랬을 텐데, 나는 그때 내가 안 뽑힐 리가 없는데 왜 전화가 안 오냐, 이건 분명히 착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, 그때 너무 자신감이 이제 뿜뿜하던 시절이어서 급기야 전화를 걸었어. 그 학원에 나 이력서 냈는데 왜 나 안 뽑았냐, 나 진짜 안 뽑은 거냐,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그때 전화를 받으신 분이 정말 놀랍게도 제 이력서가 누락이 됐다는 걸 알아. 누락이 됐다는 걸 알게 돼. 그래가지고 누락이 된 것 같다고 진짜. 그래서 너 한번 와봐라 우리 학원에.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그날로 이제 채용이 된 이제 이런 케이스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미친 척 한 거죠. 대부분은 이력서 넣었는데 연락 안 오면 그냥 거기서 말잖아. 안 됐나 보다, 다른 데 넣어봐야지. 근데 난 전화를 걸었다니까. 그리고 따졌다니까. 왜 나 이력서 넣었는데 나 안 뽑았냐,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정말 우연히 정말 내 이력서가 정말 누락이 된 거야. 안 보고 그냥 어디에 섞여가지고. 그래가지고 다시 그 학원에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고, 그래서 그날로 이제 입사가 된 뭐 그런 경우. 저도 이제 미친 척 한 거죠. 제가 이제 여기 태촌에서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, 그분은 목수로 잔뼈가 굵었고, 뭐 그러니까 목수로 그냥 무식한 목수로 그냥 잔뼈가 굵었는데 집이 엄청나게 여러 채야. 본인이 짓기도 하는데 집을 사기도 해. 근데 집을 살 때 요령을 내가 물어봤거든요. 나도 그때 미친 척하고 물어봤지. 인테리어 하시던 분인데 집 인테리어 맡겨놓고 한번 물어봤어요. 집 싸게 사는 법, 어떤 법이 집을 싸게 사는 법이냐, 나 한번 선생님한테 한번 좀 듣고 싶다. 이제 대우를 해줬더니 그분이 이제 말을 해주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. 뭐 5억짜리 전원주택이 뭐 어디 매물이 나왔어.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네이버 그 부동산을 들어가 보시는데, 뭐 블로그나 이런 걸 들어가 보시는데 5억짜리 만약에 뭐 전원주택 매물이 나왔어. 근데 이걸 계속 보는 거지. 이게 어느 정도 마음에 들고 내가 좀 손을 보면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이제 5억에 나왔어. 그걸 계속 기다리는 거야. 근데 전원주택은 잘 안 팔리거든요. 진짜 안 팔려요. 거기다가 정말 입지가 안 좋으면 진짜 산속에 있거나 막
정말 입지가 안 좋으면 더 안 팔려요. 아무리 그림같이 지었어도. 그래서 한 3, 4년 정도 바라보고 있대요. 그러면 아직도 안 팔렸어. 아직도 매물로 나와 있어. 그러면 그 부동산을 가가지고 한 3억을 현금으로 돈으로 뽑아가지고 딱 가방에 넣어가지고 간다는 거야. 그 집에 부동산을 통해서. 그러면 나 이 집 사고 싶은데 돈 이거밖에 없다. 근데 오늘 당장 살 수 있다. 뭐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이거 돈 3억이다. 이렇게 주잖아요. 그러면 열의 9은 그러시라고. 왜냐면 마이너스인데 그 미치고 파는 건데도 그 앞에서 이제 돈을 보면 혹해가지고, 그리고 집을 팔고 싶은데 계속 안 나가고 그러면 그것도 마음의 짐이잖아. 근데 그 앞에 그냥 돈다발을 딱 들이미니까 그러시라고, 팔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집을 산 다음에 한 몇천만 원 들여서 본인이 목 쓰니까 예쁘게 꾸며. 그리고 원래 가격인 5억보다 1억 정도 더 얹어서 6억에 파는 거야. 그럼 잘 나간대. 잘 나간대.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분도 미친 척하고 미친 척을 하는 거죠. 응? 5억짜리를 3억에 사겠다고. 그러면 욕 먹을 각오하고 덤비는 거잖아. 응, 미친 척이 필요하다니까. 내가 그 보조 강사 이제 구할 때 분명히 거기다가 40대 이하라고 썼어요. 왜냐하면 나도 나이가 많은데 보조 강사가 더 나이가 많으면 이거 너무 우울하잖아. 학원에 오면 아줌마 둘이 있고 이거 너무 우울하잖아.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나보다는 좀 젊은 사람이 오고 싶어서. 원래는 근데 그런 걸 쓰면은 그게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. 성별도 안 되고 그런 걸 쓰면 안 되는데, 제가 산 퇴촌 이 밴드에 올려서, 지역 밴드에 올려서 그나마 뭐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, 그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은 한 명도 없어요. 다 뭐 전화 걸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물어보고. 그러니까 조금도 자기가 100% 되지 않는 이상은 자신의 시간 아니면 여기까지 오는 버스비 그런 걸 전혀 나는 투자하지 않겠다, 버리지 않겠다, 이런 마음인 것 같아. 그러니까는 전화는 많이 받았는데 진짜 학원까지 온 사람은 없었는데, 그 사람은 전화하지도 않고 그냥 학원까지 와서 얼굴을 보여주고 이력서를 나한테 주고 갔어. 근데 나는 그 사람의 나이도 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분을 뽑았어. 물론 오래 일 못하시고 이 갱년기 증상이 하도 심하셔가지고 그냥 그만두면서 이제 이 학원의 시스템 너무 좋다 그러시면서 이제 본인의 아들을 여기다 넣고 가셨지만, 아무튼 그분의 그런 적극성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친 척 하고잖아. 내가 분명히 40세 이하를 원한다고 분명히 거기 써놨는데 51세가 오셨으니까 미친 척 하고잖아요. 그런데 저는 그분의 나이와는 관계없이 인상, 태도,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게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뽑았다니까요. 그러니까 그분도 어떻게 보면 미친 척을 한 거야. 아무튼 그리고 뭐 학원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. 집안 사정이 안 좋아졌어. 얘한테 꼬투리 잡고 너 어차피 공부 안 하니까 그냥 학원 다니지 말라고. 그러니까 우리 집이 이제 돈이 없어서 너를 학원에 못 보내 이것도 아니고 그날따라 애 꼬투리를 잡는 거지. 학원에서 했던 거 뭐 다 가지고 와봐라. 그러면서 꼬투리를 잡으면서 넌 공부를 안 하니까 안 보낸다. 뭐 이런 식으로. 보통의 부모들은 그렇게 하거든요. 그런데 당당하게 말을 하고, 선생님 저희 집이 이렇게 안 좋아져가지고 보는 형편이 정말 안 됩니다. 50%만 깎아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거죠. 그러면 그거를 듣고 선생님이 정말 너무 아까운, 계속 공부를 하면 잘 될 앤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면
정말 50% 깎아주고, 그리고 예전에 대치동에서 일했을 때는 정말 공부 잘하잖아요. 공부 잘하는데 집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학원을 다닐 형편이 못 돼. 그럼 그런 애들을 찾아서 학원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. 공부만 엄청나게 잘하면. 왜? 걔를 그 학원의 간판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. 예. 아무튼 이런 게, 그런 뭐 부모 아니면 그런 학원 다 한 번씩은 미친 척을 하는 거야. 그렇지만 그렇게 적극성을 보이니까 결국은 성공을 하더라. 그래서 이게 약간 뭐 미친 척 하는 것이 살면서 정말 모르겠다 하고 덤비는 거 있잖아요. 한번 미친 척 하는 게,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.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. 엘리베이터 아니면 자동문,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자동문의 원리를 기억하라. 굳게 닫혀있는 자동문, 어떤 거로 해서도 열 수 없는 그런 자동문은 바로 코 앞까지 가면 저절로 열린다. 근데 맨 끝에서 멀리서 저 문을 어떻게 내가 열겠어 이러면서 쭈삣쭈삣 하면서 그 문 근처 가지도 않죠. 그럼 그 문을 못 열고 들어가는 거야. 근데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자동문일지도 모른다. 그 바로 코 앞까지 전진하는 거죠. 그 코 앞까지. 그러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상보다는 이게 일이 더 빨리 해결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. 아무튼 오늘 그냥 지나가면 섭섭해서 제가 한번 또 오늘 요런 말을 드립니다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